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행 능력과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입니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입니다.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입니까? 단군 이래 최고의 국군 융성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의 주주입니다. 국민의 주주. 국민주권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는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경제관료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원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주주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그 의미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 주식회사라는 게요, 비용, 수익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회사라는 거는 잘못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용을 줄이든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새로운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또 쉬지도 못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구윤철입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무겁다고 느껴서만은 안 되는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입니까? 단군 이래 최고의 국군 융성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보듬고 안아서 이분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1번으로 중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민생 물가 잡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경제. 어려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싶은 정책이 여름철, 지금 당장 폭서, 아주 더운 여름이 될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려서 또 물난리가 나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다가올 국민 안전 중점을 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대외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의 불안,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 어려움만 해결한다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서는 대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의 주주입니다. 국민의 주주. 국민 주권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는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경제 관료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원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공무원들, 국민에 대한 봉사, 기업에 대한 봉사, 고객에 대한 봉사,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높여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혁신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1등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대한민국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면은 국가도 진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또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들한테 더 행복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돼서 더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저는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몇 가지 받고 오늘 인사로서 이렇게 상견례하는 예를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드시고요. 매체하고 그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조선비주의 윤희윤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지명이 되셨는데요. 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과 관련해 당부받은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은 민생경제 첫 번째 과제로 물가를 언급하셨는데 현재 지표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2% 아래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민생 체감 물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 당국이 펼 수 있는 물가 정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토론회라든지 또는 뭐 국무회의 모두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론 또는 제가 또 직접 구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께서 저한테 딱 뭐 이렇게 당부는 안 하셔도 대통령님께서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계시고 어떤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사항은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 관리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물가입니다. 당장 내가 사는 이 계란, 달걀 가격, 내가 사는 라면 가격, 내가 사는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씩 사는 그런 물가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매일매일 내가 직면하는 물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조현수 기자. 네, 머니투데이 정현수입니다.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취임을 하시게 되면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확장 재정이랑 기축 재정의 관점에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재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님 지명을 하면서 경제부총리라는 표현을 따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저는 보지 않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은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필요 없어. 좀 줄여야 돼. 하려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든지 나라가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돈을 써야죠. 근데 이 돈을 썼을 때 이거 돈 써가지고는 오히려 큰일 났구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을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은 돈을 많이 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얼마든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은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중앙일보 김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건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주주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그 의미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대혁신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대한민국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 주식회사라는 게 비용, 수익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회사라는 거는 잘못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용을 줄이든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새로운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대혁신은요 모든 분야에 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경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모든 분야에 할 수만 있다면은 과거의 어떤 시스템 하에서 낡은 시스템이라면은 그 시스템을 바꿔서 현재 이 환경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이 시스템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어서 뭐 사회, 행정, 정치 모든 분야에 이렇게 다 혁신이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배상현 기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경제 배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뭐 R&D 각각 이런 건 사실 AI 인재 육성 이런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세수 토크가 보다 많이 나서 이게 이제 세수를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가령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거나 뭐 종부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카드도 좀 검토를 마음속에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지난 정부를 평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요. 어쨌거나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 국가는 소위 10손가락에 드는 선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계속 개선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R&D 부분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R&D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R&D의 어떤 부분을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줄여서 더 성과 나는 부분을 시프트를 시켰다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왜냐? R&D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수 문제는 어려운 경쟁 상황 속에서 이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국민들이 소득이 많으면은 그럴 건데 저는 혁신 성장, 초혁신 경제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 서비스가 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하는 이게 1번입니다.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초혁신 경제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뭐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다시 그 세금으로 다시 더 초혁신 경제로 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파이를 키워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파이가 적은 데서 세금 걷어가지고는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동아일보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 동아일보 김수현입니다. 첫 번째로 민생 분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좀 민생 회복에 좀 재정이 충분하게 투입되셨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3차 추경까지 좀 몇 번의 이제 추경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뭐 돈이야 뭐 재정 상황이 좋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핵심 경제를 이루어 가지고 세금이 뭐 수백조 들어와 가지고 뭐 그 돈으로 국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거죠. 그렇지만은 그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국민들도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성된 추경이 빨리 국회에서 적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또 돌아가고 그래서 그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또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는 뭐 all or nothing으로 된다 안 된다 개념보다도 필요하면은 또 하고 필요 없으면은 안 하고 하는 실용 개념으로 저는 충분히 봐야 되고요. 앞으로 재정 성과, 재정의 효율성, 성과를 내는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한 분 동안 더 하시고. 네. 또 뭐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저기 왼쪽에 맨 앞에 김국희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희 데일리 김은비 기자인데요. 그 마지막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의 그 협상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상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한 원칙으로 두실지 궁금하고 또 지금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랑 예민한 소고기 이런 부분도 많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뭐 오늘 첫날이고 또 제가 생각은 한 게 있습니다만 또 우리 또 관계부처라든지 또 기재부 내부에서 좀 토론을 하고 아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이렇게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하여튼 잘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뭐 첫날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도 힘을 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